자, 반갑습니다. 시스템 분석과 설계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차 수업은 이제 시스템 분석과 설계에서 전체를 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시작 부분에서 수업 끝부분마다 진행되어 오던 토론 주제와 관련된 종합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개발 방법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은 시작부터 해서 완전히 종료가 될 때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 개발 방법론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한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프트웨어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인 개발 모형들 대표적인 것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개발 모형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과 설계 9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일부 친구들은 육군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육상 무선 통신사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해병대 군장학생이나 그 다음에 민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내지는 고민보다는 당장 옆에 있는 뭔가 조금 더 재밌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좋았던 나빴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요. 한번 어깨를 쫙 펴시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도 크게 큰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몇 달 뒤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뛰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구조적 개발 방법론이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지구라는 곳이 있고요. 그 지구라는 곳에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들을 사용을 해서 업무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인해서 구조적인 개발 방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개발 방법론 발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개발 방법 같은 경우에 1950년대 시작이 되는데요. 무원칙이었죠. 원칙이 없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는 것하고 실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실제 실행하는 생산 현장에서의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제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생산성 저하라는 반대 효과가 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또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 라는 조건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지금도 IoT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하드웨어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소프트웨어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그리고 도구, 절차들이 체계한 학문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구조적 개발 방법론이란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인데요. 제어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반복, 선택 구조. 여러분들이 베이직 프로그램 하시면서 고투문이나 if문 사용하셨던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제어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어 구조들로 만들어진 것을 모듈화를 하게 됩니다.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 시간에 한 개의 명령이 끝났을 때 프리베이트 서버라고 만들어지고 엔드 서버까지 하나의 모듈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모듈은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콜을 함으로써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형태에서 개발되는 모델이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폭포수가 어떻게 되나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내용을 가지고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설계서를 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된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게 폭포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적 개발 방법인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자,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은 객체 중심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듈화와 비슷한 기능인 재사용, 그리고 유지보수 우수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위기 극복하는 큰 개발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객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다형성입니다. 객체를 상속받아서 추성을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형태에서 의자를 여러 개 두게 되면 버스가 될 수 있겠지만 의자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면 바로 화물차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다가 무기를 싣게 되면 전차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정의, 개발, 유지보수 과정을 각각 단계별로 나눈 것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표현 형태로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폭포수 모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모형, 나선형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폭포수 모형과 나선형 모형입니다. 서로 상반되니까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폭포수 모형은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계획을 하게 되고요. 계획과 함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 상세 설계를 하고 난 다음 코딩을 하게 되고요. 코딩은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업했던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합니다. 각각 모듈별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고요. 통합한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폭포수 모형의 경우에는 소형 프로젝트, 모듈 형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코딩해 보시게 되면 모듈 테스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을 하고요. 사용자 유지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 고칠 가능성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통합을 해서 쭉 올라가서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끝나는 부분이 라이프 사이클이 끝난 거죠. 유지 보수도 안 하는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의를 보시게 되면 하향식 생명주기 모형으로 각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인,
검사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전 단계로 환원하면서 구현 및 운영 단계에 이르는 생명주기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향식 생명주기 폭포수 모형,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주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 단계, 요구사항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상세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통합 시험, 테스트 단계, 시스템 운영 단계, 유지 보수 단계, 그리고 유지 보수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자,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조, 제어 구조, 자료 구조의 개략적인 설계 작성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이 오기 전에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모형인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라는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 모형은 시뮬레이션 통하여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모형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개발 초기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검증을 받게 되고 시스템 개발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 실험용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나선형 모형입니다. 앞에서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라 그러면 나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빨간 점부터 시작을 해서 노란색 선들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계획 수립을 하고 위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공학적 개발을 하고 난 다음 고객 평가를 하고 나서 또 계획 수립을 하고 위험 분석을 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나선이 끝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는 단계인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폭포수하고 달리 대형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나선형 모형의 경우에 특징을 보시게 되면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하나씩. 자, 복잡하고 대규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대규모 시스템에서 개발 주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초기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끝까지 발견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상 나선형 모형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과정을 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토론할 주제를 말씀드리게 되면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부분 이미 한번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그 프로세스들 중에서 위험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전에 나선형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험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이 칼을 들고 옆에서 협박하는 그런 위험도 될 수 있겠지만은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옆에 같은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곧 군장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방에 있는 친구가 담배 피자, 술 먹자 유혹을 한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이 위험 요소를 외부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토론 부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일부 학생들은 육상무슨통일사 자격증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강의 내용 들으시고 마지막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